예, 안녕하세요. 예. 친절 정직 친정컴 컴퓨터 수리 포맷 달인 신빠른 컴박사 인사드립니다. 예. 그 네 번째가 되네요. 오늘의 검색어 네 번째가 되는데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어제 좀 바짝 하고 오늘 그 저녁 되기 전에 좀 해볼까 싶었었는데 어 그 요, 어저께는 좀 다른 볼 일이 있었었고 어, 좀 전과 같은 상황에는 한 저녁 늦게 때까지 그 고객님 댁 방문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 한 달 동안은 주 한 이회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어, 요즘 프리미어 수업을 그 줌콜로 지금 듣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 제가 한 40분 전까지 한 3시간은 의자에 앉은 채로 졸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멍한 듯 하면서 어 몸이 조금 가볍기는 한데 암튼 오늘의 검색어 4회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친정컴은 네이버 상에서 그냥 친정컴이라고 치면은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카페 네이버컴 컴 AS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운영자 계정이기 때문에 통계를 누르면은 어, 방문자 검색 로그가 나와요. 그럼 거기 그 검색 로그에서 그 검색어 유입으로 해서 들어온 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 나옵니다. 뭐 몇 번 그 한 거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입 경로로 볼 거고요. 제가 7일 때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8일하고 9일을 몰아서 할 겁니다. 예. 8일에서 그러면 유입 경로를 보겠습니다. 일단 카페 모바일하고 카페 PC는 패스하겠습니다. 477이 두 건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한번 먼저 볼게요. 아, 레노버. 예. 레노버 노트북 한 달 전 때쯤에 한 건데 예. 이거 라이젠 5 4500U 들어간 거죠. 6코어 6스레드. 성능 괜찮았습니다. 네.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부터 보겠습니다. 의왕 컴박사. 의왕 컴박사. 제가 언젠가 오전동하고 청계동 쪽, 그리고 내손동 쪽하고 글을 쓴 것 같았습니다. 어, 사실 제가, 안양까지는 가기는 가는데, 안양이 그, 만안구하고 동안구 나눠져 있고, 만안구는 이제 그, 석수, 안양동, 박달동 이래가지고, 시흥하고 광명 요 사이에서 있는 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멀어요. 그리고 이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제 3번 IC는 아니면 그 다음 팽촌 IC에서 빠져나가서 가면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리다 보니까 제가 팽촌이나 그 인덕원까지는 가는데 그 팽촌하고 그 인덕원 쪽으로 조금 더 이어져 있는 곳이 이제 의왕 이제 내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손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오전동이고 하니까 뭐 의왕도 가보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왕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물론 의왕 쪽에 그 저희 그 가게가 나 아지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웬만하면은 그 조건이 맞으면은 제가 직접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근방에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그분은 다른 일 쪽 하시게 된다고 해가지고 뭐
어긋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의왕이나 뭐 안양, 뭐 군포 이쪽은 제가 그냥 다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더글랜 스택, 아 이거 양주, 이거 매번 나오는데 이거 제가 영상 그거 하다가 어 그 유입돼서 들어간 거 그 로그로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한 두 번인가 다뤘던 것 같았는데 뭐 굳이 이건 들어가지 않을게요. 글렌 양주도 마찬가지고요. 글렌 양주가 뭐 글렌 피딕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희 쪽에서 쓴 글은 이제 글렌 스택 싸구려 이거 쓴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NT500 R5K K38W 이거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 것 같은데요. 설명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되게 그 느려진 그건데 아 브로드웨이 5506 예. 딱히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장 장치가 나가지 않는 도막에는 예. 저장 장치 상태가 안 좋았죠. 리타이어 블록 카운트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하드튠에서 좋지 않으면은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서 상태를 봐보고 여기서 무난하다고 하면은 진행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빅토리아 돌려서 쓸지 안 쓸지 여부를 파악을 할 거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림동 백반지 과림동 백반집 관련 쓴 적은 없고요. 과림동이 이제 무진해동이에요. 그러니까 법정동이 과림동하고 무진해동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행정동으로 과림동이거든요. 그래서 무진해동이 과림동도 되는데 여기 무진해 쪽에 있는 데 중에서 일품짬뽕이라는 맛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영세하거나 뭐 소규모 뭐 공장들 뭐 기업들 그 난개발하듯이 그 간간히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일품 짬뽕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유명한 뭐 광명이나 서울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는 냉면집 있는데 그리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데 주변에는 이제 백반집 한밥집 그런 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백반집은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그 검색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노트북 고장 아오메이 원키 이제 고장도 고장 나름이죠. 뭐 단순히 뭐 그 윈도우 퍼진 거라든가 느려진 것 같더라든가 오류 뜬다는 것 같더라든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밀고 싶은데 하는 상황에 아오메이 원키로 그 복구 솔루션 만든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통해서 그 자가 포맷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오메이 원키라고 하는 것도 저장 장치 자체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저장 장치 상태가 온전해야 복구 솔루션이라는 것도 돌릴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장 장치 자체가 뻥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백라이트 쪽 나가가지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뭐 램이나 이제 메인보드 있는데 문제 생겨가지고 부팅이 되지 않고 화면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오메이 리커버리 같은 원키 고스트 같은 복구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온전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포맷해 보겠다 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고장 아오메이 원키라고 하는 것도 그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 요즘은 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윈도우 7이면 모를까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기별로 기능 업데이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윈도우 10도 이제 버전이 바뀌죠. 예. 그 버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아오메이 원키로 복구 솔루션 만들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한 어, 기능 업데이트가 몇 개 그 이후에 나와 있었던 한 1, 2년 이상 텀 이후에 원키 복구 솔루션을 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업데이트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깔끔한 세팅이 되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저장 장치 용량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 솔루션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컴덕이나 저희 같은 컴술이 어 그런 쪽 정비업자가 아니라고 친다면은, 서비스 AS 기사가 아니라고 친다면은 스스로 셀프 포맷 한다라고 할 때 영상 보고 따라 해도 되겠지만은 좀 시행착오 가능성이 많고 발적화되어 있고 뭐 계속 따라 하다가 안 되거나 시행착오 나고 그러면은 한 일단 뭐 초심자들 입장에서 포맷 따라 하다가 잘 안 되면은 한 3, 4시간 이상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기능 업데이트 간극의 그 업데이트 부작용을 감수하시고라도 복구 솔루션으로 편하게 깔면은 어떻겠냐,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아오메이 원키 이것도 완전한 이게 부품의 물리적인 고장 앞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부품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에서는 포맷으로 그 부품 고장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완전히 뭐 그 없는 얘기 지어낸 그 황당한 권능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지제록스 컨트롤러 에러. 후지제록스면은 복사기 뭐 레이저 프린터 이런 거 있을 거고, 컨트롤러 에러라고 하면은 복사기 그 내부에 PCB, 그러니까 그 복사기 안에도 그 PC의 메인보드 같은 메인 PCB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마탱이 간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렌탈하고 있는 입장이면은 그 렌탈 제공자 업자가 알아서 다 해줄 거고, 어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했는데 한 AS 기간 이내다라고 치면은 무상 AS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 사항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설 서비스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직접적으로 프린터나 복사기 그 수리에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료 중에서 그러니까 시흥 정왕동 정왕본동 정왕역 근처에 엘하임이라는데 엘하임 프린터 컴퓨터 그 매장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프린터 수리하고 점검 렌탈 하는 놈이거든요. 아마 이 친구한테 제가 토스를 할 가능성이 거의 100%를 수렴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프린터나 이제 복사기 고장은 제가 관여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 친구한테 통화를 하겠거럼 연결을 잡아드릴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합니다. 예. 네이버 뷰 검색 모바일, 예. 엔코어 언더바, 이거 케이스 이름인데 에코 제품인가 보군요. 에코 제품. 그렇구나. 얼마 전에 제가 그
라이젠 3 4350 기반으로 아이웍스 하나 나간 게 있는데요. 그 아이웍스로 구성된 이 PC 케이스가 엔코어 언더바 3.0이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조립 편의성,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썼던 거 중에서 콕스 RC170T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모양은 투박하고 그 약간 옅은 검정색인 듯한 투박한 단색상에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양 조립하고자 할 때 매우 편하죠. 뭐 그렇다고 여기에 초고 사양을 못 얻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도 큰 사이즈도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사양을 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빅타워나 아니면은 전면펜 여러 개 달린 거 막 흰색 케이스, 검은색 케이스인데 막 유리나 투명 아크릴 같은 거 보여가지고 빛 나오는 거 그런 거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거를 잘 안 쓰게 된다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쓰여도 상관은 없다는 점이다. 솔직히 저는 그 빛 나오고 전면에 여러 개 펜 달린 거보다 이런 게 전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고요. 나중에 뭐 펜 소음 나니 어쩌니 이런 얘기 안 듣고 안 겪게 되니까 차라리 이게 더 속편한 거예요. 예. 아무튼 엔코어 언더바는 그냥 무난한 케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이거 저희 컴수리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책 이름이군요.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뭐 제 어줍지 않은 사견으로 본다면 이거 무슨 브랜드 마케팅 혹은 자신이 뭐 그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그 프리랜서 있잖아요. 저처럼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가 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살아남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방식 현명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 이름이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건 그 매장 이름이든 사업자 이름이든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해가지고 그 이름의 가치를 뭐 구전이든 즉 입소문이든 아니면 온라인적인 마케팅 메소드든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한 저의 이름이나 저의 브랜드가 널리 그래도 유효하게 일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만큼의 그 인지도와 그 무형적 권력이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예. 저를 굳이 좀 쑥스럽게 예를 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친정컴하고 포맷달인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브랜드 마케팅 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게 결실을 보고 있으려면은 굉장히 이제 멀고도 험난하다라고 여기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그 단어로 찾아서 그 저한테 PC 사용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초기화하고 싶을 때 저한테 딱 친정컴 포맷 달인 딱 치고 컴수리하는 기사님 맞으시죠라고 전화가 오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그 브랜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유효하게 부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유효하게. 물론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잡설 하다가 뭐 브랜드 마케팅, 뭐 브랜드가 되어가는 것, 뭐 그
그런 거 얘기가 어떻게 짜집기처럼 본문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이거 그 읽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제가 읽어야 할 뭐 여가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책을 쓴 사람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 뭐, 뭐 나름의 있겠지만은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을 염두를 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프리랜서 쪽 장사든 뭐든 창업이든 뭐든 그 자신의 그 본업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계속 유지하고 그 노력하고 영업하고 확대해 나가고 한다면은 브랜드 마케팅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ESG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윤리 경영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장난치거나 사기치거나 헛짓거리 못 한다는 거죠. 요즘 워낙에 온라인상으로 그런 거가 많이들 널려져 있으니까 어 그 뭐 남들 뭐 단점 찾아낸다든가 흉본다든가 아니면 뭐 헛짓거리를 뭐 찾아낸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 때문에 그 얄팍하게 돌팔이 짓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빨리 그 빼먹고 빠지는 그, 그 사기꾼들이나 이제 양아치들이나 하는 그런 천박한 그런 스탠스에 지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해 둘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뭐 그 보통 포부와 그 인내심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심적이지 않으면은 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기 이름 광고하고 브랜드 마케팅 하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비웃을 일이죠. 예. 그 특등머저리 짓입니다. 예. 태생덕 쪼다 짓입니다. 예. 인천 남동구 서창 아이폰 수리. 저는 아이폰 수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아이폰 수리는 저희 친정컴 멤버 중에서는 종종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서울 강서마곡에 있는 그 레노바 센터장 있는데 그 양반이 아이폰하고 도시바 사설까지 같이 하거든요. 물론 간판도 그렇게 걸고 있지만 전 기종 노트북, 전 브랜드 노트북, 조립 PC 이런 거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 수리 기사인데 아이폰도 고칠 줄 알고 그 아이폰 레노버 도시바 그 이름에 탈을 쓰거나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서창동까지는 저기 하니까 저도 사실 아이폰 수리를 해보고 자재도 들여놓고 할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모토로라 서비스 센터에서 모토로라 이제 피처폰 그 창구에서 CS 엔지니어 고치고 어줍지 않게 땜쟁이 그것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폰 저도 그때 그 레노바 센터 가갖고 한번 실습 몇 번 해보고 고쳐보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 인천 남동구에서는 할 일이 요원하다라는 부분이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도 좀 레드오션인 게 그 레노바 센터장 그 양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좀 단가가 그리 좋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마진이 별로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서창동 쳤는데도 이제 폰마트 뭐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게 이제 분명히 여기는 뭐 이야 이 애플 공인인가 보네. 애플 공인 하나 있고 사설 하나 있고 그러면 뭐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이죠. 예. 암튼 저는 아이폰 수리 안 한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통합 검색 PC로 가보겠습니다. 예. 라이젠 5 2600 20H1 피나클리지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피나클리지 라이젠 5. 그러니까 어 이때 이거를 2세대라고 하기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1.5세대 뻘이죠. 예.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2세대를 이제 그 마티스부터로 보는 경우가 더 원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2600과 20H1의 관련성을 묻는 것 같은데 2600 X 말고 2600이 6코어 6스레드인가요? 6코어 6스레드? 아마 그러겠죠. 예. 20H1이라고 했는데 20H1이면은 그 서든이라든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곡절 때문에 한 현재 21H1인데 20H1을 쓰려고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전에 예전에 윈도우 7도 1703도 할 수 없는 여건인 상태였는데 20H1으로 세팅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든어택 클랜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클랜원이면은 거의 준프로인데 준프로이신 분들이 찾는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말씀 그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젠 그 피나클리지든 뭐 초기에 서밋리지든 라이젠 시리즈 이후부터는 윈도우 10이 1903, 즉 19H1 때부터 성능을 이제 최적화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옛날 버전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19H1 이상에서는 써주는 게 낫고요. 뭐 피나클리지 2600으로 그 어떤 버전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굳이 20H1 저렇게 한 걸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 20H1을 쓰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궁금증 때문에 이 검색어를 했는지 아니면은 서든어택 같은 거를 하려고 여기다가 20H1을 설치하고 싶은 건지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피나클리지 라이젠 5 2600 정도 성능이면은 이참에 뭐 패스마크 한 번만 봐볼게요. 예. 피나클리지 2600이면은 2600X가 있고 2600이 있습니다. 아, 13575 정도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루시엔 5500U 6코어 12스레드보다 약간 낮고 근데 이거는 데스크탑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 이거보다 좀 낮구나. 방금 전에 그건 프로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데스크탑 규격에서 쓰였던 거 라이젠 5 2600. 예, 프로 아닌 거요. 이거는 그 커피레이크 i7 8700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코맨레이크 10세대 i5랑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오고 그 사이네요. 예. 이것도 6코어 12스레드, 요것도 6코어 12스레드인데 그만큼 이제 나중에 나온 거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오니까 코맨레이크 i5가 전전 세대 커피레이크 i7보다 더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네요. 그 사이에 걸친 게 피나클리지 2600이고 말입니다. 예. 이 정도 성능이면 지금도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커피레이크 i7이면은 지금도 진짜 손색 없이 빠르게 되고 뭐
하려고 하는 게임 웬만한 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 없는 그 정도 위상의 사양일 겁니다. 예. 그보다 좀 높게 나온 뭐 라이젠 5 2600 피나클리쯤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거의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산곡 4동 컴퓨터 케이스. 산곡 4동 컴퓨터 케이스. 산곡 4동에 출장이 가능하고요. 저도 조건 맞으면 갈 수 있고, 여기는 저희 동료 간서구거리역하고 동암역 사이에 베이스 캠프 매장 운영하고 있는 뽀영의 나와바리이기도 합니다. 예. 산곡 4동에서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기사님을 불러서 컴퓨터 케이스를 교체를 맡기려고 하는 건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컴퓨터 케이스 웬만해 이게 종류가 워낙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싸구려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을지도 모르는 그 엔코어 언더바나 콕스 170 RCT 같은 거 그런 거 기본적인 투박한 기능형 케이스나 몇 개 갖고 있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그냥 인터넷상으로 온라인몰에서 바로 받으시는 게 낫고요. 근데 직접 그 조립하고 바꾸시고 하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케이스 관리를 맡기시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케이스 관리 그렇게 뭐 맡긴다고 해서 케이스 관리만 한다고 해서 케이스 가격이 뭐 싼 거는 1, 2만 원, 뭐 비싼 거는 뭐 5, 6만 원 이렇게 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거기다가 뭐 한 2, 3만 원 더 붙여서 가능한 거는 결코 아니에요. 예. 케이스 관리는 그 드러내고 셋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셋 PC 조립하는 것보다 더 일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저분하면은 먼지도 털어야죠. 예. 이게 결코 공임이 싼 작업은 아니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 것도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산곡 사동이면 아마 뽀영 있는 데가 보다 아니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예. 삼성 서비스 센터 컴퓨터 출장. 이거는 삼성 서비스 센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는 삼성에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희들은 삼성 PC나 노트북 고칠 수 있기는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삼성 뭐 직영점이나 삼성 대핵 뭐 삼성 소속이든 연관이든 그 센터 기사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 고객센터 문의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1, 2년 지난 거면은 저희 같은 사람 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눈탱이 치시는 분만 아니라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 부르는 게 좀 더 싸게 맥힐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인천 연수구 삼성 노트북 액정 수리. 액정 수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액정 교체예요. 예. 근데 이제 컴퓨터 수리, 컴퓨터 정비, 노트북 정비, 노트북 수리 이런 거 그 개념 안에 그 액정 교체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액정 수리하면 액정 교체예요. 내나 막이 액정이 파쇄되거나 금 갔는데 그걸 뭐 어떻게 수리를 해? 교체를 해야지. 안 그래요? 예. 근데 웬만한 컴수리 업자들 다 노트북 브랜드 안 가리고 액정을 교체해 주거든요. 근데 보다 빠르게 하려면 센터가 낫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대신에 좀 더 저희 같은 사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비쌀 여지가 있다는 것 정도고요. 어, 저희는 모든 노트북 제품별로 저희가 5분 대기조 하듯이 모든 저런 다채로운 천차만별의 전체 부품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영진액정이라든가 뭐 그 메티스라든가 뭐 그 무슨 노트북 LCD 또 뭐 있는데 그런 데서 저희도 주문을 하거나 직구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걸리면은 일주일 열흘도 걸리는 상태에서 그 부품이 준비되었었을 때 고객님의 노트북을 바로 수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면은 진짜 시급성을 요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산에 있는 MS텍이라고 하는 그 컴공구 그분한테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도 직구하게 되면은 시간 걸리는 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비용 비싸도 상관없다. 하지만 빨리만 수리해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 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삼성 노트북이면은 말입니다. 예. 네이버 뷰 검색 PC죠. LG X노트 Z330 내장 스피커. 내장 스피커. 이거를 따로 분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닌가? 혹시 뭐 소리가 지글지글하게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내부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소음이 나는 건가요? 싶기는 하겠지만은 그럼 아마 한 이쪽에 스피커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우징에 만약에 붙어져 있는 경우면 하우징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 노트북이 사양이 i5 246G램 거의 한 10년 전 사양이거든요. 10년 전 사양. 10년 전 사양이면은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게 부품들이 다 단종일 수도 있어요. 액정 키보드도 글쎄요. 예. 한 10여 년 정도 10년 가까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품이 확실히 돌아다닌다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수리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 예. 춘이동 조립 컴퓨터, 뭐 춘이동 컴퓨터 소리 찾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춘이동도 제가 여차 하면은 출장을 할 수가 있는 데고 그 뽀영이 부천 좋아하니까 뽀영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춘이동에서도 만약에 저희 친정컴 멤버의 그 수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네이버 이미지 검색 PC 이거는 했던 거니까 뭐 패스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40분 정도 됐네요. 예. 지금 약간 비몽사몽인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제 컨디션으로 설명이 좀 안 된 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무척 지금 죄송한 지금 상황은 되고는 있어요. 예. 지금 8월 9일
거가 자정 날짜니까 어제 기준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룰까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많을 것 같네. 예. 그러면은 유입경도 보겠습니다. 예. 모바일 패스, 카페 PC 패스, 네이버 통합 검색 PC. 으아. 아수스 B85M-G 윈도우 10 설치. B85M이니까 뭐 4세대 하스웰 기반 메인보드네요. 그거 기반 조립 PC인데 이거 뭐 윈도우 10 설치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되지. 예. 관련 문건을 제가 이거는 라이젠 9이니까 아니고 요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이거 노트북인데 B85M-G 아수스 검색을 빼볼게요. 이거네. 4세대 하스웰 기반인 게 맞죠? B85M-G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수스 메인보드 부팅 장치 선택키는 F8이고 바이오스 진입 버튼은 델 키이겠죠. 근데 요거와 관련된 풀 영상은 그때 확보를 해놓지 않아서 이 점 매우 죄송하기는 하고요. 예.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조립식 PC 메인보드고 아수스하고 에즈락하고 기가바이트하고 MSI는 그 보안 부트만 신경 쓰게 된다고 하면은 UEFI로 된 형태든 아닌 형태이든 섞여 있어도 그 순서 정렬만 돼 있으면은 문제 없이 부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HP 8710 무한잉크 카트리지 초기화 방법. 8710이면은 8710 이후 때부터 좀 그 무한 카트리지 관련한 사항이 좀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펌웨어로 막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프린터 내부에 그 메인 PCB 즉 메인보드 그 무칩 개조라는 것도 해줘야 되고 또 그것도 버전 막히면은 또 무용지물 돼버리고 그럼 또 헛짓거리 해줘야 되고 8710 무한잉크 카트리지 초기화 이거 OOB 리셋 이거 그 펌웨어 막히면은 잘 안 돼요. 칩을 다 갈아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8710 카트리지 문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그 정왕동 프린터 풀이 에라인 기사 있어요. 에라인 기사 여기 이 친구도 상당히 되게 일 처리 솜씨 좋고 그 양심적인 편이에요. 양심적인 편. 이 친구하고 꼭 프린터 관련한 사항은 얘기를 해보세요. 제로 가맹점까지 해놨네. 예. 이 정왕역 근처 이제 군서초등학교 근처 정왕본동 근처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근처니까 정왕동이나 이제 신길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 100곳에서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멀 곳에서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모군자 쪽에서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 프린터 수리는 엘하임 이 친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트북 수리 강명시. 노트북 수리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광명동 있는 데서 강명사거리역 있는데 그 근처에 주차 여건 겁나 안 좋은 데 있어요. 거기서 진짜 한 되게 저열한 쬐끄만한 노트북 하나 키보드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서 검색 유입이 된 것 같고, 중요한 건 광명시로도 저희가 컴퓨터 수리, 노트북 수리 다닌다라는 점입니다. 예. 삼성 NT272 포맷. NT272면은 이것도 한두 가지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아닌데, 제가 한번 이거 포맷을 한 적이 있는데 4세대 하스웰 4200U 저전력이 들어간 거였군요. 보기에는 좀 투박하고 그 모바일 그래픽 장치도 있어서 게이머용에 준한 것 같은데 듀얼 코어네요. 예. 그래서 이거 윈도우 10 설치해 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고, 아무튼 NT2702면은 그것도 좀 범위가 상당히 막연하게 많은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접두어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거 웬만한 건 다 저희가 포맷도 수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터치패드 고장 AS. 터치패드 고장 AS. 터치패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접근을 하냐면은, 먼저 고객님 쓰시는 운영체제 상에서 터치패드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직접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설정 들어가서 터치패드 비활성화 됐는지 펌웨어 바이오스 설정 자체에서 껐는지를 봐볼 거고요. 끄지 않은 건 상태였다고 하면은 활성화 시키고 다시 볼 거고, 활성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USB 윈도우 P로 부팅한 다음에 거기서 그 터치패드가 먹는지를 볼 거예요. 거기서 먹으면은 윈도우가 잘못돼서 터치패드가 안 되니까 밀어서 해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터치패드 고장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예요. 터치패드 없는 셈 치고 마우스로만 쓰던가, 아니면은 터치패드를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터치패드 수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교체예요. 물론 터치패드 연결된 부분에 메인보드 쪽에 관련 컨트롤러가 작살났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드문 경우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메인보드 수리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일이 커집니다. 제가 말하는 일이 커진다는 의미는 당연히 수리 비용 많이 나온다는 뜻으로 우회적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예. 터치패드 고장은 터치패드 그 자체 모듈을 수리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그 연결 커넥터 있는 부분이 온전하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웬간해서는 아마 교체를 염두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예. 그 이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면은 터치패드 그 모듈이 그 이제 그 쌍판, 그러니까 프론트 하우징 키보드 있는데 그 케이스 하우징 있잖아요. 아, 그거랑 진짜 일체형 아세이 모듈화 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꼴랑 터치패드인 것 같은데 비용이 막 15만원 20만원 안팎으로 나와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눈탱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고장 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채로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과 점검을 해봐야만이 알 수가 있고요. 터치패드 자체만 그 부분 수리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화곡분동 컴퓨터 수리. 화곡분동이면은 그냥 강서 양천으로 퉁쳐서 얘기할게요. 강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건이 맞으면 가요. 조건이 맞으면은 서울 그 강북 쪽에 있는 조성 팀장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레노바 센터장이 저희 그 레노바 사설 센터장이 그 마곡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화곡분동에 계신 분들은 마곡까지 직접 그 양반 있는 데로 가도 되고 출장으로 그 양반을 불러도 되고 저를 불러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인천이나 시흥 쪽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노바 센터장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 2만 원 정도까지는 더 비쌀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출장은 간다는 점이고요. 예. 저는 한강 이북은 못 가요. 예. 그 시간 너무 많이 깨져요. 예. 그리고 이제 성산대교 있는데 겁나 막히죠. 예. apisnaver.com 이거는 뭐 그 어플 구동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무유한 거고요. 패스, 이미지 검색, 모바일, 기가바이트 UEFI 듀얼 바이오스 부트 디바이스. 바이오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은 시모스 진입, 바이오스 설정, 요즘 기준으로서는 UEFI 펌웨어 설정 화면이잖아요. 기가바이트는 그냥 델키 누르면은 되는데 이 듀얼 바이오스 그 의미에 대해서인 것 같긴 한데 뭐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 벽돌 났었을 때 듀얼 바이오스 권능으로 초기화 시켜서 복원하는 걸 얘기한 거지. 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듀얼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클럭 하다가 이제 뻥 나거나 이제 안 됐었을 때 그때 이제 메인보드 상에서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얼핏 들은 거는 같았었어요. 근데 저도 듀얼 바이오스가 어떠한 이해관계로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구체적인 권능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건 사실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오버클럭을 일단 해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듀얼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이미 그때부터 기가바이트는 듀얼 바이오스를 거의 선구자처럼 하고 다녔다라고 여기면 될 겁니다. 예. 지금 다른 바이오스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여부는,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여부는 솔직히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아수스 메인보드 벽돌 됐었을 때 고객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벽돌 돼가지고 상당히 짜증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퍼로 초기화 시키는 거 하고 했더니 극적으로 살아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적용된 채로 잘 되더라고요. 예. 그때 이후로 진짜 벽돌 내면은 저질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고, 아무튼 기가바이트는 듀얼 바이오스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떤 맥락으로 그
정확하고 실체적이고 아주 좋은 권능이 있는지는 저도 명확하게 몸으로 와닿게 겪어본 적이 없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죠. 예. HP 데스크탑 바이오스 F10. 예. HP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F10 누르면은 그 옛날 그 꼰86식으로는 시모스, 그리고 한동안은 바이오스, 요즘식으로는 UEFI 펌웨어 설정하면 그 통칭해서 그 바이오스 UEFI 화면 들어가려면은 F10, F9는 부팅 장치 선택키입니다. 예. HP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다 말입니다. 예. 윈도우 부트 매니저. 뭐 윈도우 부트 매니저는 UEFI로 윈도우 설치하게 됐었을 때 뜨는 거죠. 예. GPT 다시 UEFI 기반으로 이제 저장 장치 그 파티션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설치 소프트도 UEFI로 부팅을 해가지고 UEFI 부팅,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부트 매니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윈도우 부트 매니저는 이제 GPT UEFI로 설치가 윈도우 7 때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체계화 보편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윈도우 8 때부터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거의 기본이 GPT UEFI인데 그냥 예전 방식으로도 가능하게끔 재래식 방식으로도 어쩌다가 세팅이 되게끔 CSM 레거시 구닥다리 방식이 옵션식으로 주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아무튼 요즘 거 신상 이런 거는 포맷하게 되면은 윈도우 부트 매니저가 나오는 게 보편적인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 네이버 이미지 검색 언더바 PC 윈도우 부팅 장치 선택, 윈도우 부팅 장치 선택. 이거 뭐 각 PC별 부팅 장치 선택 버튼을 말하는 것 같네요.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 이제 윈도우 설치된 혹시 PE를 들어가기 위한 혹은 여러 매체 윈도우가, 그러니까 여러 저장 장치를 다 껴있는데 거기마다 고유의 윈도우가 각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각 PC마다 부팅 장치 선택 버튼으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ECS 한성 노트북 F7, 아수스 F8, 그리고 바이오스타 F9, 삼성 LG F10, 그리고 MSI 에즈락 F11, F11인 게 레노바도 F11이었죠. 그리고 기가바이트, 델, 에이서 F12,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위넨티 셋업 EFI 위넨티 셋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 군데 이렇게 떠요. 하나는 그 커스터마이징 윈이든 아니면은 순정 ISO든 그 자체 이제 윈 파일, ESD 파일 경로로 해서 찾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트 드라이브인데 이거가 이제 EFI 파티션이거든요. 그 GPT UEFI 상태에서는 맨 밑에 주 파티션이 있고 위에 세 개의 숨겨진 파티션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게 EFI 그 시스템 파티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요거로에다가 거는 거죠. 그 시스템 파티션. MBR 방식으로 파티션 정의가 돼 있으면은
주 파티션하고 시스템 예약 파티션이 있는데 그 맨 위에 쬐끄맣게 되어 있는 시스템 예약 파티션을 MBR 상태에서는 걸면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설치 드라이브는 그 주 파티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로 돌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위낸티 셋업을 돌리기 전에는 동반해서 따라오는 게 디스크파트 GUI 마이크로거든요. 디스크파트 GUI 마이크로에서 그 여기를 잡아주는 그 시스템 그거를 볼륨 레이블을 처리를 해줘요. 그때 찾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게 막 여러 개 그 중복돼서 나와 있는 경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리부팅해서 다시 보거나 아니면은 그 파라곤 디스크 매니저라고 하는 그 파티션 매니저 같은 거가 파티션 위자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봐보면은 이 드라이브 오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 오더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거를 기입을 해주면은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튼 위낸티 셋업은 그 디스크파트 GUI 마이크로랑 그 같이 동반해서 써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 파티션 관리 유틸리티랑 병행 참조적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이거는 컴덕 혹은 저희 같은 컴수리 기사 세르게이 P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세르게이 P 뭐 그 위넨티 셋업 뭐 아크로니스 뭐 이런 거 개나 줘버려 나는 모른다 그런 거 없다 하는 기사도 되게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순정 설치 방식 아니면은 아직도 노턴 고스트나 깔딱깔딱질 하고 있겠죠. 예.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친정컴 쉬운 거 나왔네요. 예. 저희 이 친정컴에 대한 그 네이밍 센스는요. 친절 정직 컴퓨터 술인데 거기서 이제 친하고 정자를 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정컴이 된 거고요. 예. 요즘은 그 양심 신이성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길게 네이밍해서 친절에 친자하고 정직에 정자하고 컴퓨터 수리에 컴자만 좀 폰트를 좀 키워가지고 볼드 처리를 한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왜 저희가 친정컴인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카페 포스팅 상으로도 열심히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친정컴은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유튜버든 페이스북이든 검색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에 대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아무쪼록 뭐 꾸역꾸역 예. 오늘의 검색어 이틀치를 다 해버렸습니다. 좀 말도 재밌게 못한 것 같고 좀 지극히 어눌한 것 같았고 지금 현재 뭐 컨디션하고 정신 상태가 뭐 100%뭐 텐션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망하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예. 아무튼 뭐 다음 회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올려야 할 거 정제를 지금 못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내일 또 다녀야 될 때는 한 두세 군데 되고 날은 아직도 덥고 할 일은 많고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예. 아무튼 뭐 헛소리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저희 이게 친정 정직
컴퓨터 친정컴 항상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희는 그 눈탱이나 비양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능력지상주의를 우선시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고객님 앞에서는 이제 명확한 실력과 그 정직한 그 실체 설명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비용 그런 서비스 운영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 수리 뭐 조립 PC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한테 한번 문의 요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